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 잘 봤습니다. 미중 관계 좀 잠잠하다 싶었는데 갑자기 또 긴장이 높아지고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이게 뭐랄까, 폭풍전야 같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딱 깨진 느낌이죠. 네, 도대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음, 자료들을 쭉 보면요. 시작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제 강화 조치 같아요. 거기에 미국이 아주 격하게 반응하면서 불이 붙은 거죠. 아, 히토류 문제군요. 네, 겉보기엔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그 밑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어떤 전략적인 경쟁 또 불신 같은 게 깔려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단순한 뭐 무역 숫자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훨씬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 중국이 다시 꺼내든 히토류 파드,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대응, 이걸로 다시 불붙은 미중 무역 갈등 상황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지금인지, 또 양측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리고 곧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열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전망해 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그 시작점 중국 조치부터 보죠. 히토류 카드 전에도 썼던 것 같은데 이번엔 뭔가 다른가요? 더 강해진 건가요? 네, 핵심은 그 통제 범위가 파격적으로 넓어졌다는 겁니다. 지난 9일에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이게 단순히 특정 히토류 원자재 수출을 막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가장 주목할 부분은 중국 영토 밖, 그러니까 해외에서 만든 제품이라도요. 만약 거기에 중국산 히토류가 원료로 쓰였거나 아니면 최종 제품 만드는데 중국의 히토류 정제나 가공 기술이 들어갔다. 이러면 이것도 수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해외 생산품까지요. 그건 정말 범위가 넓네요. 사실상 중국 히토류 없이는 만들기 힘든 것들 많잖아요. 바로 그 점을 노린 거죠. 특히 이번 조치는 특정 첨단 기술 분야를 아주 정밀하게 겨냥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인공지능, AI 연구 개발 분야요. 아하. 혹은 뭐 14나노 이하 시스템 반도체나 256단 이상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제조 장비 같은 거요. 여기에 들어가는 히토류는 앞으로 하나하나 개별 심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거 예전에 미국이 화웨이 제재할 때 쓰던 방식이랑 비슷한데요? 네, 맞아요. 아주 유사합니다. 미국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듯한 느낌이죠. 그렇군요. 네, 단순 맞대응을 넘어서 미국의 전략을 학습해서 그대로 쓰는 모양새예요. 아시다시피 히토류는 뭐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전투기, 미사일 같은 첨단 무기까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건 대부분 중국이 쥐고 있다는 게 미국의 오랜 고민거리였죠. 안보 딜레마였고요. 네, 맞아요. 예전에도 미중 갈등 때마다 히토류가 막 전략 자원이다 이런 얘기 나왔던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중국은 이 카드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미 몇 번 봤어요. 불과 지난 4월에도요. 중국이 히토류 7종 수출을 딱 막아버리니까 당장 미국 첨단 산업이 휘청했거든요. 아, 그랬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대화하자고 나왔어요. 그때 미국의 다급함이 보였죠. 그래서 6월에 런던에서 만나서 미국의 반도체 통제 좀 풀어주고 중국은 히토류 제한 풀고 이렇게 맞바꾸기로 잠정 합의까지 했었어요. 합의가 있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건가요? 왜 또 이런 거죠? 토류를 안정적으로 받는 게 계속 불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7월 스톡홀름, 9월 마드리드 회담에서도 미국이 계속 히토류 안정적으로 공급해달라 이 얘기를 했던 거죠. 아, 합의 이후에도 계속 그 문제를 제기했군요. 네, 마드리드에서도 그랬고요. 결국 이게 미국의 약점이라는 걸 양쪽 다 너무 잘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다시 그것도 훨씬 더 세게 이 카드를 꺼낸 건 이건 뭐 에이펙 앞두고 미국한테서 뭔가 더 받아내려는 아주 계산된 행동이라고 봐야겠죠. 이야, 중국이 미국의 아픈 곳을 지대로 찌르니까 트럼프 대통령 반응이 정말 격렬했네요. 추가 관세 100%라니요? 이건 뭐 거의 전면 전하자는 거 아닌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 예측 불가능함 그리고 극단적인 대응이 또 나왔죠. 중국 발표 이틀 만인 1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SNS 트루스 소셜에다가 11월 1일부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 매기겠다 이렇게 딱 발표해버렸어요. 100%? 그러면서 중국이 아주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렇게 비난했고요. 이게 만약 진짜 시행되면 기존 관세에 더해서 중국산 제품 평균 관세율이 무려 155%가 되는
거예요. 와, 155%. 지난 4월 갈등 최고조일 때가 145%였는데 그걸 훨씬 넘는 거죠. 뭐랄까 파격적인 수준입니다. 심지어 핵심 소프트웨어 중국 수출 통제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압박을 최대로 끌어올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쓴 표현들도 상당히 거칠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국 조치를 갑작스러운 무역 적대 행위, 그리고 전 세계를 인질로 잡는 행위 이렇게 규정했어요. 아주 불쾌하다는 거죠. 이게 그냥 통상 문제가 아니라 미국 안보 문제다 이렇게 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게다가 이달 말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열리는데 거기서 시진핑 주석 만나는 것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주 강경했죠. 그 100% 관세 발표하기 한 6시간 전쯤에 올린 다른 글에서는 나 2주 뒤에 한국 에이펙에서 시 주석 만날 예정이었는데 이제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건 뭐 사실상 정상회담 안 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었죠. 아니, 관계 좀 좋아지나 싶더니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네요.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꽤 괜찮은 분위기 아니었어요? 틱톡 문제도 그렇고. 바로 그 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더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에 틱톡 매각 합의되면서 좀 풀리는 듯 했고 9월 19일에는 두 정상이 직접 통화하고 경주 에이펙에서 만나기로 합의까지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지난 6개월간 관계 좋았다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세게 딱 꺼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약간 뭐랄까 배신당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 있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조치 발표 시점 가지고 뭐라고 했던 부분도 좀 흥미로웠어요. 중동 평화협상이랑 연결했던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였죠? 아, 네. 그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불쾌감이 좀 드러났죠. 중국이 히토류 통제 강화 발표한 날짜가 공교롭게도 자기가 중재했던 가자지구 휴전 협상 1단계 합의가 된 날, 아마 10월 8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이랑 겹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00년 만에 중동의 평화가 온 역사적인 날인데 중국 조치가 더 부적절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 타이밍이 과연 우연일까 궁금하다고 덧붙였어요. 약간 자기가 차린 잔치상에 중국이 재뿌렸다는 듯한 그런 노골적인 불쾌감 표시였죠. 네. 미국의 이런 초강경 대응에 중국은 그럼 뭐라고 했나요? 세게 나오면서도 또 대화하자고 하는 것 같던데요? 중국 반응은 예상대로 강온 양면 전략입니다. 상무부가 12일에 입장을 냈는데 일단 관세 위협에 대해서는 관세 전쟁에 대한 우리 입장은 일관되다. 만약 미국이 계속 고집 부리면 반드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로 정당한 권익을 지키겠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절대 안 물러선다는 거죠. 근데 동시에 히토류 통제 강화 자체는 우리 수출 통제 법규를 그냥 완비하는 정상적인 조치다 이렇게 약간 의미를 축소하려고 했고요. 그러면서 양국 정상이 통화해서 합의한 대로 대화와 협상으로 이견을 관리해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덧붙였어요. 아, 그러니까 싸움은 피하지 않겠지만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렇군요. 히토류나 관세 말고도 자료들 보니까 이미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갈등이 진행 중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이미 여러 전선에서 긴장이 고조되다가 이번에 수면 위로 탁 드러난 측면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농산물, 특히 대두, 콩 문제입니다. 아, 대두요? 네, 이게 미국의 핵심 수출품이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 기반인 판벨트 농민들에게 직접 타격을 줄 수 있잖아요. 중국이 이 카드를 다시 쓴 거죠. 보도를 보면 중국이 지난 5월부터 미국산 대두 구매를 사실상 전면 중단했대요. 5월부터요? 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미국산 대두 수입량이 작년보다 51%나 줄었답니다. 세계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안 사니까 미국 내 대두 가격 폭락하고 농민들 힘들어지고 있죠. 반면에 중국은 아르헨티나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대두를 샀다고 하고요. 어떤 분석가는 중국이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산 대두 구매를 아예 중단한 상태라고 보기도 해요. 와, 농산물 시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했군요. 해운이나 기술 쪽은 어땠나요? 해운 쪽에서도 바로 맞벌 조치가 있었어요. 미국이 14일부터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중국 배의 입항료를 톤당 50달러 물리겠다고 하니까 며칠 뒤에 바로 중국이 그럼 우리도 14일부터 미국 배나 관련 선박에 순톤당 400위안, 한 8만 원 정도 되는 특별 항만 서비스를 물리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바로 받아치네요. 네, 즉각적으로 똑같이 보복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 퀄컴이 이스라엘 자율주행 칩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중국 반독점 당국이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반대로 미국은 중국계 네트워크 장비 TP-링크에 미국 영업을 제한하는 걸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어요. 이렇게 갈등이 관세, 특정 품목 넘어서 금융, 기술, 물류 전방위로 퍼지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이제 모든 관심은 이달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로 쏠리는데 정말 벼랑 끝 대치 같아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만날까요? 그게 지금 제일 궁금한 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회담 취소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내비쳤지만 그 뒤에는 백악관에서 기자들 만나서는 에이펙 참석할 거고 계획 변화 없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면서 시 주석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회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덧붙여서 협상의 여지는 열어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성사될 수도 있고 반대로 무산될 수도 있고 다 열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야말로 안개 속이네요. 만약에 두 정상이 만난다면 미국의 11월 1일 추가 관세 부과 전에 뭔가 극적인 돌파구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시점을 딱 에이펙 직후인 11월 1일로 잡은 것 자체가 어쩌면 에이펙까지 협상 시간을 벌면서 막판 담판을 해보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일리가 있네요. 근데 만약 이 마지막 기회마저 못 살리고 타협점을 못 찾는다, 그러면 예정대로 11월 1일부터 100% 추가 관세가 진짜 부과될 거고 이건 뭐 양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야말로 파괴적인 관세 치킨 게임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이미 이번 갈등 딱 불거지자마자 뉴욕 증시 바로 하락하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가격도 같이 떨어지고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지는 거 보면 이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죠. 네, 오늘 분석 내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전력적 약점인 희토류 공급망을 딱 잡고 통제를 강화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00% 추가 관세라는 초강경 카드로 맞섰고 한때 에이펙 정상회담 취소까지 거론하면서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충돌 말고도 대두 수입 중단, 서로 항만 이용료 물리고 기술기업 M&A 막는 등등 이미 여러 전선에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지난 몇 달간 그나마 유지되던 미중 관계 표면적인 안정, 이게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언제든 작은 불씨 하나로 다시 전면적인 갈등으로 갈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준 거죠. 특히 희토류 같은 특정 전략 자원이 어떻게 지정학적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술 패권을 둘러싼 양국의 경쟁이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서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네, 이제 남은 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그리고 미국의 11월 1일 관세 부과 시한까지 남은 이 결정적인 몇 주예요. 이 기간 동안 양국 정상이 만나서 위기를 관리하고 극적인 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파국적인 관세 전쟁으로 가서 세계 경제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안겨줄지 정말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걸려있는 중요한 시점이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양국의 조치가 무엇이었고 언제 일어났는지, 또 각자가 내세우는 겉으로의 명분이 뭔지는 잘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각국 정부 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나 더 큰 전략적 목표까지는 다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 단순한 감정적인 대응이나 즉흥적인 결정을 넘어서서 양국 지도부가 이런 강경한 조치를 선택하게 만든 국내 정치적인 요인들, 예를 들면 뭐 지지층을 결집해야 한다거나 내부 권력 다툼 같은 건 없었을까요? 아니면 더 길게 봐서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큰 그림의 일부는 아닐까요? 이 보이지 않는 이면의 동력은 뭘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